예, 안녕하세요. 속청영어, 대충영어 오쌤입니다. 오늘 3주차 수업 시작하는데요. 지금 8시, 7시 49분입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뭐 하시던 분들도 1주차, 2주차의 중요한 이론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주차, 2주차 했던 거를 10분 동안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서포터즈 일기 여기에 와 있는데요. 1주차 할 일 해가지고 뭐 청각나이 테스트 이게 있고요. 청각나이 테스트는 이게 사람이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나이가 먹으면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10대의 경우에는 17,000 정도 들리고 뭐 20대는 한 6,000, 30대는 14,000, 13,000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청각의 고주파수를 듣는 능력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고주파를 못 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 체크를 하는 것이 내 청각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노화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 간단하게는 하잖아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왼쪽 속 오른쪽 속 그거 하는데 이건 주파수 체크를 하면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8000Hz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보청기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노화가 이제 되면서 고주파수를 점점 못 듣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속청영어, 대충영어에서 이 가청 주파수를 체크하는 이유는 고주파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여기 보면 영상에 나오지만 미국에 이거 뭐 SBS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미국 도린 데이비스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고주파 음으로 뇌 질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여기서 하는 그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클래식 중에서도 모차르트 음악에서도 우리가 저음을 제거하고 고음만 들어요. 그 방법이 그 이유는 고주파가 뇌를 활성화하고 뇌를 좋게 하고 뇌를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들려드렸는데 앞에 부분만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치료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What does it mean to split between two points? Well, for example, if you had to. 예. 우리가 이제 뭐 꽤 귀에 익은 낯익은 음악인데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저음을 제거하고 고음만 듣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고주파음이 인간의 뇌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충전도 뭐 뇌를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성의 효과 중에 하나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꽤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하나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그 속청에 듣기 연습으로 썼던 그 승자로 가는 길에 주파수를 이게 분석해 놓은 건데 보통 8000Hz 이상이면 고주파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16,000, 20,000Hz까지 우하단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승자로. 여기 상당히 나오는데 우하단에 보면은 8K 이렇게 해가지고 16,000Hz를 얘기하는 거고요. 20,000Hz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속청을 하게 되면은 이런 고주파음이 나오는데 내가 가청 주파수를 13,000까지밖에 못 듣는다. 그러면 그 이상의 좋은 고주파를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영양분을 다 소화를 못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토마토를 먹을 때 우리가 익혀 먹으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익혀야지 소화가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똑같이 승자를 우리가 들어도 2만 헤르츠까지 나오는데 나는 13,000까지밖에 못 듣는다면은 뇌를 좋게 해주는 7,000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듣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동영상 2개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1주차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주차는 3대 원칙, 3단 공식, 뭐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대충 영어 3대 원칙은 대충 알아, 외우지 마라, 짧게 알아. 예. 언어는 원래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마치 그 뭐 골프 칠 때 힘 빼는 데 한 3년 걸린다고 하듯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알아가 첫 번째고요. 또 우리는 영어를 너무 완벽하게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해방, 대충 영어다 그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외우지 말았는데요. 외우는 건
시험 보는 데는 좋지만 영어 회화하는 데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크라센 박사 영어 교육의 획기적인 이론, 또 내추럴 어프로치를 1983년에 발표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영어 교육자들에게 경종을 아주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는데 말하는 연습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정말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발표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일한 방법은 언어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컴프레hensible input이다. 아는 인풋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는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인들은 뇌과학적으로 생후 12개월이면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귀가 되기 때문에 모고 귀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한 방법이 놀랍게도 한국어 속청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승자 2, 3, 4배속, 뭐 4배속, 6배속 그런 듣기 연습을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외우지 말아였고요. 세 번째가 대충 하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하라인데 10분으로 하라는 거죠. 10분. 이것도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짧게 하라, 10분씩 3번 하라. 그리고 익숙해지면 둘째 주부터는 오전에 10분 2번, 오후에 10분 2번 그 정도 하면 족하다. 그런데 대충 영어에서는 2배속 쉐도잉을 하면 지금 영어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쉐도잉과 속청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제가 스텝 2로 초대를 해서 스텝 2도 지금 10분 이상 계세요. 방을 분리한 이유는 인원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영어를 아직 못하시는 분도 있고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괜히 비교되면 그럴 것 같아서 영어 미션은 스텝 2에서만 하는 거로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2배속 쉐도잉을 하면은 저희 교재 그 어플 그 교재로 하면은 2배속 쉐도잉으로 하면은 300문장을 하는데 9분 40초 걸려요. 그리고 100문장을 하는데 3분이 채 안 걸립니다. 네, 100, 200, 300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짧게 10분 하지만 실제로 10분 동안 조금만 숙달하면 300문장을 2배속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짧게 하라. 그래서 뭐 300문장을 3번, 10분씩 3번 해도 300문장을 3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 달 정도만 트레이닝하면. 그래서 뭐 무슨 책임에서 말하는 하루 6문장 공부하기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지피지기 100점 100승인데요. 우리가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하느냐. 토플 영어 말하기 성적이 왜 2019년에 132등밖에 안 되느냐. 말하기가 132등인데 원인은 흥보가 귀가 막혀서이다.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데 미드, 뭐 프렌즈나 섹스 앤 시티 같은 미드의 50%가 50단어밖에 안 되는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 크라센 박사가 말한 컴프레hensible 인풋이 안 되는 것이다. 영어가 재미가 없고. 그래서 들리면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들리지 않는데 외우려니까 시험 보는 데는 괜찮지만 영어 회화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왜 한국인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영어는 초등학교 350단어, 초등학교 과정에서 500단어를 배우는데 6학년 단어도 아니고 5학년 단어 350단어가 놀랍게도 프렌즈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프렌즈와 섹스 앤 시티 미드의 80%가 350단어밖에 안 되는 겁니다. 프렌즈는 전체가 14,000단어고요. 섹스 앤 시티는 12,000단어 수준입니다. 근데 50%가 50단어, 80%가 350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GP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먼저 정복해야 될 영어의 볼륨이 50% 50단어, 80%가 350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버큐블러리 22,000원 아직 하지 말라는 겁니다. 80%인 350단어, 초등학교 단어를 먼저 하고 이것을 듣고 말하기가 된 다음에 나가도 충분하다. 그래서 지피지기라는 겁니다. 네. 귀가 막혀서 영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말을 하지만 외우지만 잊어먹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다. 50단어를 못 듣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350단어면 미국인들이 즐기는 미국 드라마의 80%가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오늘 미드 프렌즈 공부하는 법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대본을 몇 번 듣는다, 대본을 본다, 쉐도잉을 한다 그러는데 들리지 않는데 쉐도잉, 대본을 보고 쉐도잉하는 것은 낭독이지 쉐도잉이 아닙니다. 쉐도잉은 동시통역사의 훈련법인데 들으면서 따라하는 게 쉐도잉이지 책을 보면서 읽는 게 쉐도잉이 아니에요. 책을 보면서 읽는 것은 낭독이라고 합니다. 낭독. 그래서 사람들이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책을 보고 대본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해도 잊어먹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귀를 뚫어야 컴프렌시블 인풋이 되고 오늘 3주차 강의에서도 인풋에 대해서 오늘 크라센 박사의 그 습득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거기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 강의했던 내용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화면도 뭐 나오고 있고요. 3단 공식, 강사과정 커리큘럼,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다. 외우지 않는 자동기억, 재미와 의미. 듣기가 되면 재미있는 영어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1주차를 가볍게 했고요. 지난주에 2주차는 뇌신경 연결, 재능은 뇌신경 연결이다. 그런데 속청과 쉐도잉과 낭도 세 가지 측면에서 뇌신경 연결 그런 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뇌신경 연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점 피드백 반복이라는 이 공식이 하나 있는데 약점을 피드백하는 반복을 해야 진짜 반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청하고 쉐도잉을 하고 있는데 2배속, 3배속, 4배속을 처음에 듣는 것이 약점 피드백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쉐도잉 할 때도 쉐도잉이 잘 안 되면 책을 보고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이를테면 4배속이 안 들리는 걸 3배속으로 듣는 것도 약점을 피드백하는 게 되는 거고요. 쉐도잉이 잘 안 되면 책을 보고 하는 것도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약점을 보완하는 게 피드백이에요. 그 피드백은 빠르고 정확할수록 좋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길면 반씩 나눠서 해도 돼요. 그것도 피드백이 더 잘 되는 방법이죠. 제가 스포츠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눠서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어 쉐도잉을 시작하더라도 100문장을 3분 정도에 하는데 3분이 힘들면 60개, 40개, 뭐 40개, 60개 이렇게 2개로 또는 3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점 피드백 반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의 비밀, 헛반복이 아니라 진짜 반복을 하려면 3단 구조가 들어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있고요. 저희 학습법에서도 늘 이 이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청의 첫 번째 효과가 전두엽을 자극하는 건데요. 전두엽이 두뇌 사용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고력, 실행력 이런 것들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그 효과예요. 그리고 도파민을 몰입으로 해서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분비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 속청할 때 집중하지 않고 그냥 들어놓기만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틀어놔도 좋습니다. 예, 한국어 속청이 특히 그렇습니다.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효과가 덜한데 모국어, 한국어인 경우에는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두엽이 자극됩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뭐 속청을 하라고 속청책에 나와 있는데 다른 걸 하면서 흘려듣기를 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속청을 하는데 청각 나이가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거는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각 나이, 고주파음이 많이 나오는데 고주파음이 뇌 질환자를 치료할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내가 고주파를 얼마나 듣고 있는지 흡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청각 나이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은 대답을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속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네요. 속청 고주파. 두뇌를 활성화하고 두뇌의 충전 효과가 있다. 고주파음이 뇌 질환 치료에 쓰이고 토마스 청지각 요법에 보면 소리가 뇌 에너지의 30%를 공급한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고주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사람이 이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는 거로 돼 있고 10대가 보통 18,000, 30대가 13,000대예요. 그리고 50대가 1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2만 헤르츠, 2만 헤르츠 이상이 승자로 가는 길을 속청을 하면 나오는데 내가 10,000까지밖에 못 듣는다면은 반 이상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고주파가 두뇌 활성화하는데도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고주파음을 많이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다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15,000 이상을 듣는 그런 분들도 여러 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그 미션을 하는 분들을 보고 있는데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톡방에 지금 뭐 5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분 한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고주파음을 잘 듣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에요.
오늘은 1주차, 2주차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복습을 했고요. 오늘은 3주차 집중력 학습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주차 두 번째는 크라센 박사, 아까 조금 이야기했었는데 크라센 박사의 언어 습득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마지막 수업인데요. 저희가 3개월 과정이지만 수업은 4주만 하기 때문에 마지막인데 거기에 대충 영어 그 3대 학습법이 3단 공식인 속청, 쉐도잉, 자동기억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기억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또 그 뭐 영어로 부업을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주차에는 자동기억 학습법, 3단 공식의 세 번째인 자동기억 학습법, 그 다음에 영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가 강사 과정 말고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강사 과정도 물론 못 오시는 분들을 줌을 병행하고 있는데 뭐 작년 9월에 시작한 강사 과정 말고는 다 노션이나 어플이나 뭐 유튜브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그 영어 그 학습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업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다 올려놨고 1주차에서 올려놨고 오늘 것도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올려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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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3주차 첫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우리가 집중력이라는 것이 공부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할 때, 뭐든지 할 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승자로 하는 길 말고 속청 독서라는 책으로 그 속청 연습을 이제 하도록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속청 독서라는 책에 보면은 머리말에 5만 가지 생각이 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그 심리학자 얘기를 그 인용해가지고 사람이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집중력하고 관련이 있죠. 하루가 86,400초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5만 번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잠잘 때나 이런 거 빼놓으면 거의 1초에 한 번씩 생각을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뭐 아무리 미국의 심리학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좀 의아해지죠. 저는 이제 중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중국어는 또 한국어하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들어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말이 우리말에 있기 때문에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할까? 그리고 속청 독서라는 책의 머리말에 미국 심리학자 얘기를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루에 5만 번 생각을 5, 6만 번 생각을 한다고 하길래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뇌신경과 전문의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에는 박사가 하루에 5만 번, 5, 6만 번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그랬더니 안 그럴 것 같다라고 뇌신경과 전문의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몇 분 나오셨는데 하루에 5만 번, 6만 번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네, 한 분. 네. 그러면 제가 테드 아시죠? 테드. 테드의 모든 것은 에너지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분이 있어요. 테드라는 게 이제 뭐 꽤 그 어떤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잖아요. 15분 정도 강연을 하고 뭐 그것을 본따서 만든 게 뭐 세바시 같고 그런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15분 짧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주제가 모든 것은 에너지다. Everything is energy. 그리고 thought is energy. 생각도 에너지다. 모든 것이 에너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립과학재단이죠.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인간은 하루에 7만 번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의 한 박사 수준이 아니네.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인간의 7만 번 생각을 얘기했다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해는 잘 안 갔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찾다가 수십 년 동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어떤 그 뇌과학에 꽤 공부를 하신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이 있지 않느냐. 뇌과학에 의하면은 무의식의 비율이 90에서 95%예요. 우리 의식으로 사는 거는 5%에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관성에 의해서 반복에 의해서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운전에 숙달되면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이 되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의식에서 생각하는 것이 5만 번에서 90%일 것이다. 4만 5천 번을 그렇게 생각하고 5만 가지에서 5천 번 정도는 우리가 의지로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는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것일 것이다. 근데 그게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꽤 끄덕였는데 제가 또 뇌과학 관련 자료를 계속 찾아보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데 어떤 걸 봤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이게 좋냐 나쁘냐 무섭냐 안 무섭냐 이런 거를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하고 관련돼서 판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건 딱 보면 기억이 잘 나도록 돼 있어요. 좋은 것도 기억이 잘 나지만 무서운 것, 위험한 것들도 기억이 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그 뇌에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게 편도체라는 거예요. 편도체. 근데 편도체가 눈동자만 휙 보여줬을 때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03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30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벌써 이 정도 수준에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당연히 판단을 하겠죠. 처음 만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다 판단을 하는 거고요. 보던 사람들도 보면 오늘 이 사람 기분이 어떨까 컨디션이 어떨까 다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측정을 해보니까 0.03초밖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0.03초를 보여주는데도 판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측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뇌과학이 생각보다 많이 우리 생각보다 상식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나 과학이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편도체 관련된 것들을 자료를 좀 모아놨으니까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편도체 자료는 좀 이따가 한번 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텐션 스팬이라는 게 있어요. 어텐션이 우리가 영어로 차렷할 때 하는 게 어텐션이에요. 어텐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텐션 스팬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한 가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게 어텐션 스팬인데 그게 통상 6초에서 10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6초고 길어야 10초밖에 못 가요. 그거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는 돈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큰 돈을 들여서 TV 광고를 하는데 재미가 없으면 요즘은 리모컨으로 딱 틀어버리잖아요. 채널도 뭐 100개가 넘는 거고 이러니까 이 광고를 딴 데로 채널을 돌리지 않게 리모컨에 이 손가락을 누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초에 한 번씩 보통 자극을 준다고 그래요. 시선을 잡기 위해서. 그거는 우리가 어텐션 스팬이 길어봐야 10초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1강에서도 지피지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영어를 못하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얼마나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 어텐션 스팬도 마찬가지죠. 6초에서 1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대충 영어에서는 2배속, 3배속, 4배속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뭐 3배속, 4배속, 6배속을 듣는 분도 있는데 예전에는 2배속, 3배속, 4배속을 합해 놓으면서 붙여서 이렇게 연결 제가 해놨잖아요. 사이에 2배속, 3배속, 4배속 인공지능이 읽은 건데요. 그게 없었어요. 그냥 2배속, 3배속 그냥 붙여놨기 때문에 그냥 연결이 됐었는데 짧은 시간에 1초 정도, 2초 정도를 쉴 수 있도록 2배속 하면 1초 정도가 충분히 돼요. 그걸 해놨는데 지금 2, 3배속 할 때는 그게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10배속, 20배속, 30배속으로 하면은 10배속에서는 뭐 한 10초밖에 안 됐거든요. 10초 드는데 1초면 꽤 긴 시간이에요. 1시간 하는데 6분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수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잠깐 쉴 수 있도록 1초를 제가 놓는 겁니다.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읽어가지고 따로 어떻게 읽을 수가 없어서 인공지능으로 2배속, 10배속, 16배속 읽어가지고 파일을 합쳐가지고 다시 합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이 얼마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2배속 할 때 잠깐 쉴 수 있도록 놓은 거예요. 배속이 올라갈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약점 피드백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영어로 이제 시작하시면은 진도 나갈 때 마찬가지지만은 100문장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시간은 3분밖에 안 되지만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반으로 쪼개서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과학 말씀드렸죠. 축구는 전반전, 후반전. 그러니까 영어를 100문장을 할 때 힘들면 전반전, 후반전 50개씩 또는 40개, 60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 농구는 이제 더 힘드니까 전반전, 후반전이고 더 쪼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00개를 쪼개서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유지된 범위 내에서. 집중력이 유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하면은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중력이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척도로 삼아서 축구처럼 전반전, 후반전을 하든 아니면 농구처럼 4개를 쪼개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100개씩 시작하지만 한 달, 두 달이 되면은 300개를 한꺼번에 합니다. 300개를 한꺼번에 할 때는 100개씩 쪼개서 하는 게 농구처럼 4쿼터로 나눠서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10분 할 때 100개씩 쪼개서 하면은 3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하듯이 여러 개로 쪼개서 하는 거죠. 그래서 10분 300문장을 하지만 그때는 3토막을 쪼개서 한다. 또 힘들면 6토막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50개씩.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중력을 유지해야 공부 효율이 2배, 4배, 6배씩 좋아져요. 제가 특강하는 것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하버드 16배속 공부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은 우리가 그 하품이 뭐라고 하죠? 졸릴 때 하품을 하는데 호흡하려고 하품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뇌과학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열받으면 하품을 한대요. 뇌가 뜨거워지면. 우리가 핸드폰을 오래 쓰면 뜨거워지듯이 머리도 쓰면 뜨거워지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래서 뇌의 온도가 올라갈 때 하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지 않게 머리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집중력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 졸립거든요. 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력하고 굉장히 영향이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은 5만 번, 7만 번 생각을 하는데요. 능력이 좀 출중하신 분들, 한국에서 이 분야에 최고단하신 분들은 1초에 보통 제가 뵐 기회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더니 생각이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가 들어온대요. 보통. 3개에서 5개가. 그러니까 우리는 1초에 하나가 들어오는데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은 하루에 그러니까 1초에 4개, 5개가 들어오니까 5만 번이 아니라 20만 번, 30만 번 생각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90%를 모르고 있는 거고 생각이 지나는데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들어오고 그걸 또 다 알아요. 무의식에. 그런 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더라고요. 보면. 연봉이 뭐 30대 때 뭐 벌써 10억이 넘어가고 뭐 상장사의 대표고 별 일도 안 하시는데 뭐 그런 분들이 그 어떤 한 분야에서 깊이 파신 분들이 보면은 그런 수준이 있어서 인간은 정말 하루에 5만 번 생각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제가 그 중국어 전공하면서부터 그 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는데 최근에 이제 뇌과학을 계속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생각에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을 정도면 뇌과학적으로는 충분히 검증이 된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집중력 관련해서 이거는 짧게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6초에서 10초에 한 번씩 쉬어주라는 얘기가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왜? 지피지기. 10초밖에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짧게 쉬어주라는 거예요. 1초. 그래서 1초를 제가 속청 파일 사이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2배속, 3배속. 그거 할 때 쉬시라. 2배속, 3배속 할 때 긴장할 거 없잖아요. 뇌에서 아무 생각 안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뇌에서 쉰단 말이에요. 2배속 하라고 할 때는. 뭐 해석할 게 없잖아요. 그죠? 빠른 배속으로 하다가도 2배속은 2배속. 10배속으로 하다가도 2배속. 다 똑같아요. 20배속이 돼도 2배속. 이렇게 돼요. 저는 이제 10배속, 20배속, 20에서 30배속 듣는 연습을 하는데 20배속을 할 때도 20배속 막 정식 지나가다가 2배속, 아니 10배속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는 겁니다. 집중력 하면서
짧은 휴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두 번째는 이제 긴 휴식으로 넘어가겠죠.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요. 집중력을 좀 유지하면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집중의 기술, 이완된 몰입인데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 털보, 미국 분이 교수 박사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는 뇌 사진이 있습니다. 뇌 사진이 위에 6개가 있고 아래에 6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할 때, 연구할 때, 공부할 때 뇌 사진이고요. 한 줄은 멍 때리고 있을 때 뇌 사진이에요.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박사가 2001년도에 이 논문을 발표를 해가지고요. 미 뇌과학계가 빨갛게 뒤집혔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머리를 많이 안 쓰고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근데 놀랍게도 밑에 있는 게 멍 때리고 있을 때예요. 위에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일하고 있을 때. 몰두해서 뭘 하고 있을 때. 하다가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반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논문으로 빨갛게 뒤집힌 거예요. 맞냐 틀리냐 첫 번째. 만약에 맞다면 뭐냐 도대체. 왜 뇌가 왜 멍 때리는데 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의 뇌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거 중요한 거야. 저장한다고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죠? 가짜 웃음도 우리가 뭐 구별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저장한다고 저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할 때는 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감정이 개입된 거는 저장이 잘 됩니다. 즐겁거나 뭐 척키스거나 아니면 한 대 맞았거나 이런 것들은 나쁜 기억, 좋은 기억, 감정과 개입이 된 것들은 한 번만 해도 기억이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기억이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뇌에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 여기서 공부라는 것은 살면서 그냥 생활을 말입니다. 그 뇌라는 것은 이게 공부인지 아닌지 구별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온 정보를 보고 느끼고 뭐 공부한 거, 뭐 논 거, 만난 거 다 포함해서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판단을 해서 분류를 해서 중요한 건 장기 기억으로 일단 넘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공부를 했건 뭘 경험을 했건 견문을 넓혔건 간에 하고 나서 멍 때리면 이거를 들어온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이걸 저장할까 말까. 저장한다면 어디다 저장할까. 유사한 데다 저장을 해야겠죠. 우리가 마치 신문 스크랩 할 때 그냥 날짜별로 할 수도 있지만 주제별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정치네. 이건 뭐네. 정치에서도 이건 진보네. 이건 보수네. 그죠? 이건 또 뭐 인물이네. 아니면 시대네.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사에 그 취재 기자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고참이 되면은 분석 기자들이 있어요. 편집실에. 편집실에 있는 사람들이 취재해온 기사를 취사 선택을 해서 기사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기사를 내더라도 3단으로 낼 것이냐 1단으로 낼 것이냐 편집에서 그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편집실에 더 고참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취재 기자 경험이 있고 그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취재해온 기사들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죠? 옛날에 또 뭐 컴퓨터 같은 게 별로 없었으니까 기억력에 또 많이 의존해야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로 많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람의 판단력이 빠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창의력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편집실에 있듯이 뇌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고 있을 때. 그래서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는 거예요. 비교 분석을 해야 되니까. 놀랍게도 뇌가 우리 공부하고 나서 쉴 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식사를 안 하고 있으면 몸이 이 몸을 청소하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뭐 간헐 단식인가요? 뭐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그 청소를 해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치유 능력을 좋게 한다고 그러는데 뇌에서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뭐 몸에서 하는 거는 알았는데
뇌에서 이런 일을 알아서 할지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2001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뇌가 알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위에 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 게 멍 때릴 때 사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멍 때릴 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공부는 잠자기 전에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시작하는데 정리하기 바로 전에 했던 것이 정리가 더 잘 되겠죠. 네. 안 그렇다면 뭐 저녁에 뭐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영어 할 때 이를테면 10분 하고 20분 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을 쉬기가 어려면 뭐 5분씩 잘라서 여러분도 좋고 해서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뇌신경 연결에서 나오는 에릭 캔델인데요. 에릭 캔델은 이 박사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로 노벨상을 받았냐면은 달팽이 가지고 쿡쿡쿡 찔러가지고 그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대한 연구 결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달팽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30분 간격으로 하루 4번 했더니 4일째 되는 날 효과가 9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달팽이 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노벨상을 줬겠지. 달팽이만 효과가 9배 좋은 거 가지고 노벨상을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더 깊이는 안 파봤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뇌과학책에 또 사례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효율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죠. 우리가 뭐 물건 살 때 가성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4번 했을 때 4일째 되는 날 효과가 9배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30분 간격으로. 그래서 제가 10분 하고 20분 쉬라고 말씀하는 건데, 드리는 건데, 실천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오전에 10분 하고 5분 쉬었다가 10분 하고 한 판, 그다음에 오후나 저녁에 한 판 그렇게 하시라는 건데 원칙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공식은. 그래서 원리를 알고 응용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휴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에릭 캔델의 노벨상 받은 얘기고 하나는 노벨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전혀 뜻밖의 뇌의 기능으로 2001년도에 뇌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래서 이 관련된 논문이 300개가 넘게 나왔대요. 너무 놀라우니까 뇌과학자들이. 뇌과학을 안 하는 사람도 보니까 놀라운데 뇌과학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서 수백 개, 300개 이상의 논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영어 교육, 중국어,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공부의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한국 사람 영어를 못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원인은 뭘까 하다 보니까 뇌과학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 저도 뭐 중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뇌과학은 전혀 문이 아닌데 뭐 첫날 그 수업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뇌신경과 전문의를 만나게 되면서 그분은 저 때문에 귀를 뚫고 저는 뇌과학에 완전히 문이 아니었다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통해서 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돼서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저도 또 효율도 올라가고 그런 걸 알게 됐으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멍 때릴 때 뭐 아이디어가 솟고 그러는 거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이게 가시죠 이거. 그래서 여백이 필요한 겁니다. 동양화에는 여백이 있잖아요. 네. 머리에도 여백을 줘야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달팽이 30분 간격으로 한 번. 10분 하고 20분 쉬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뇌과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한 얘기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방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을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의 기술인데요. 이완된 몰입을 해야 된다. 네, 극과는 통하는 것처럼 그래서 휴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속청 연습을 하는데 속청을 하면 저절로 몰입이 돼서 알파파가 나온다고 하는데 알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속청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속청할 때 집중해야 되나요? 물어봐요. 잘 안 들리니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집중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걸 보면. 왜? 속청을 하면 저절로 알파파가 나온다는데 알파파는 명상할 때 나오는 뇌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편안하고 집중이 잘 되는. 그렇다면 그걸 들으려고 인상 찡그리면 더 들리느냐?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면을 이제 아시는 전문가도 와 계시는데 수동적 집중. 최면할 때처럼 정신은 차리고 있지만 인상은 찡그리고 있지 않은 편안한 이완된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몰입 황농문 박사가 그걸 이완된 몰입이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그걸 전문 용어로 대충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충 들어. 더 들으려고 해서 더 들리는 것도 아니야. 4배속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속청할 때도 편하게 들으시라. 네. 그리고 이제 속청을 할 때 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쉴 때는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뇌를 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좌뇌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좌뇌가 보통 논리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도 뭐 90%는 다 좌뇌에서 베레니케에서 하는 거예요. 10% 나머지 것들이 우뇌에서 하는 것들이 뭐 뉘앙스, 어투, 감정적인 것들에 조금 뭐 중요한 거지만 부분은 적죠. 그걸 이제 우뇌가 담당하는 거고 대부분의 언어는 논리이기 때문에 90%가 다 좌뇌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왼쪽 하여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속청을 하다 쉴 때는 멍 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좌뇌가 일을 안 하도록 해줘야지 휴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음악을 듣던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던 뭐 운동을 하던 아무 일을 하지 않던 그런 거를 해야지 제대로 된 휴식이 되고 거기에서 집중이 더 잘 되는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력이라는 주제인데 첫 번째 카트는 짧은 휴식입니다. 짧은 휴식. 그죠? 10초에 한 번씩 쉬어줘라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스포츠는 늘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광고도 들어가 있고 별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최고의 효율이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해서 다 하는 거예요. 얼마 뛰고 얼마 쉬어라. 축구는 전반전 후반전으로 하자. 농구는 안 되겠다. 4개로 쪼개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용어도 두뇌 헬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학을 많이 비유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적화된 걸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는 짧은 집중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은 5만 번 생각을 하고 길어봐야 5초에서 10초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집중을 못하니까 그걸 알고 몸을 치지 말고 그때 한 번씩 놔줘라. 그게 지피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거고요. 두 번째는 쉬어라. 10분 하고 10분 쉬어라. 그리고 지금 잘하는 분들이 꽤 지금 서포터들이 많아서 4배속에 6배속을 하면 당장 어지럽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10분 하지 말고 5분씩 해라. 100m를 전력 질주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질주하지 말고 내가 12초에 뛸 수 있으면 14초로 뛰어라. 왜? 지금 100m만 뛰고 말 게 아니거든요. 한 1000m를 뛰라고 하니까 하루에. 그래서 내가 그 쉐도잉 주의사항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12초에 뛸 수 있으면 14초를 뛰라는 거예요. 그래야 1000m를 가니까. 그리고 100m가 무리인 사람들은 50m만 뛰라는 거예요. 어지러운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5분이나 3분 하면 더 괜찮아요. 그 대신 좀 마음이 좀 있어야겠죠. 5분씩 여러 번 하려면 더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자기한테 맞는 걸 하는데 집중해서 이거는 긴 휴식이 되는 겁니다. 10분하고 20분 쉬어라. 10분하고 5분 쉬고 10분 해라.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고도의 몰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오전에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거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5배속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4배속, 6배속 듣기, 그 다음에 4배속 이상 쉐도잉 할 때 에너지가 충만할 때하고 피곤할 때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컨디션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은 컨디션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32분인데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두 번째 자동기억 학습법 크라센의 언어 습득 이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여기서 마치고 10분간 쉬어서 8시 4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